오늘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두 사람의 사례를 얘기할 건데요. 이분들이 뭘 잘못했나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 무주택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집,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이 됐으니까 날마다 너무 행복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현실은 어땠냐면 일단 매일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이 넘게 출근하다 보니까 몸은 일단 파김치가 되고요. 그리고 대출이자를 매달 또 갚아야 되니까 대출이자를 내느라고 매일매일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이 됐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된 거지? 라고 멘붕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분이고요. 자, 두 번째 분입니다. 이분은 돈이 생기는 족족 부동산을 열심히 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 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취득세에 대한 거를 중과를 좀 풀어주겠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다주택자에게는 매우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또 뭘 잘못한 걸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잘못했습니까? 둘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둘 다 뭘 잘못한 걸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정답 맞출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지금부터 제가 정답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람은 새로운 국면에 도달한 것 뿐이에요. 일단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게 왜 정답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이 잘못한 건 뭡니까? 모든 초보자들이 다 실수하는 걸 사실 이 첫 번째 사람이 실수한 거죠. 뭡니까?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내 집 마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곳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는 대전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집 마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돈이 잘 벌어질 수 있는 구조, 돈이 잘 나올 수 있는 구조, 이거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굳이 내 집 마련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서 얘기를 하자면은 내 집 어디든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에 상응하는, 아니죠, 사실은 더 뛰어넘는, 그것보다 뛰어넘는 재산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오직 내 집 마련에 꽂히다 보니 정작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뤘어도 실제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첨이 돼서 가격은 올랐어요. 올랐지만 막상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당첨된 데 걸맞게 회사도 같이 옮겨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당첨 확률 높이려다 보면 또 정말로 내가 꼭 맞는, 내 형편에 딱 맞는 데에다 당첨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정작 내 집은 마련했지만 삶은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대전제 자체를 잘못 설정하고 갔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사람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 결국은 그렇게 해도 그럼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전제를 그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대전제를 세운 대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은 그 사이에,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즈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두 번째 사람은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분은 본인의 커진 사이즈에 맞게 이제는 뭘 하면 되냐면 그걸 다 팔아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로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 개념이에요. 사이즈 개념. 결국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내 삶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내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내 집도 필요해진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난 이렇게 규제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럼 그 사이즈가 커진 거에 맞게 팔면 돼요. 그래서 내 욕망을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어쨌거나 돈을 벌었잖아요. 예.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이걸 팔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한번 다 수익 취하고 내 집도 마련하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 사이즈 개념을 몰라서 거기서 막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또 반대로 컸다가 줄어드는 수도 있잖아요.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사는 건데 크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거에 안 맞으면 불행해요. 큰데 사이즈가 큰데 그거에 걸맞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갖거나 작은데 생각만 막 크거나 이러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크냐 작냐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거에 맞춘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즈가 컸다가 작아지는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퇴하는 경우잖아요. 예. 여태까지 잘 벌어와가지고 많은 걸 이뤘어요.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 딸랑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너무 고민을 합니다. 저한테 막 찾아와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돈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제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깔고 있는 집이 20억짜리예요. 예. 자, 그러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다 이 사람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예. 너무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집 파세요 라고 조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 집 팔면 되는 거예요. 팔고 본인의 거주 비용을 좀 줄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활비 부족한 것도 메꾸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걸 못한답니다. 사람들이. 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강남에 한 채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덫에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렇게 단순하게 그거 팔아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못합니다. 대부분 다. 왜 못하냐면 일단 이 거주지를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망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요. 하여간 이런 불확실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강남의 집은 어쨌든 간에 오래 갖고 있으면 또 조금씩 계속 오르잖아요. 작년 말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참고 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올라요. 거의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파는 순간 미래에 대한 이득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팝니다 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럼 그렇게 계속 못 팔아서 내 재산은 계속 늘었어. 그럼 결국 언제 그걸 쓰고 언제 누리다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본인이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투자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거주도 만족할 만한 거주도 하고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의 개념이라는 것은 조금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초보자의 수준에서 훨씬 올라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사실 첫 번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한테 적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분은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돼서 당첨이 된 것도 옳지 않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당첨이 됐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사이즈 개념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집을 팔고 왜냐? 당첨이 됐으니까 어쨌든 이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팔고
본인이 거주하기 좋은데 뭐 직장이랑 가깝고 이런데 그냥 전세든 월세든 사는 거고 그럼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투자 자산으로 불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의 사이즈는 아직 그렇게 본인이 당첨된 집에서 살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분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평생의 꿈이 내 집 마련하는데 이걸 이뤘는데 하고 그냥 계속 멘붕 상태로 빠져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목표는 절대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제일 목표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돈이 잘 벌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부동산을 통해서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개념을 빨리 이해하고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정비할 필요도 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우리 목표대로 부동산 투자를 잘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의 삶도 정말 늘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